캐디를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엄청 요즘 많아졌어요. 그죠? 이게 캐디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캐디가 고수익인 거는 맞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수익은 이유가 분명히 있거든. 왜 캐디가 고수익이고 이 캐디라는 직업이 왜 돈은 많이 벌 수 있는데 돈을 못 버는지, 그리고 우리 캐디가 하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힘든 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야간 경기를 운영하는 골프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이 야간 경기 골프장 운영하는 데는요, 우리 캐디분들이 특히 더 고생을 많이 해요. 이제 1, 2부제만 하는 골프장들은 새벽 아침 6시부터 밤 늦은 6시까지만 일을 하면은 대부분 하루의 일정이 끝나. 그러니까 진짜 시즌 때에는 늦으면 7시 반, 8시기는 한데 대부분은 이제 거의 그 시간 안에 끝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야간 경기하는 우리 캐디분들은 아침 새벽 막 4시에 출근을 해가지고 밤 12시 또는 막 새벽 12시 막 이렇게 끝난단 말이야. 캐디라는 직업이 그냥 이렇게 말만 들어도 사실은 엄청 그 힘든 직업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떠신 분들이 있냐면, 아니 그냥 캐디하는 거 어렵냐, 그냥 1년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하면 되지 않냐, 뭐 새벽에 잠자는 거야, 빨리 끝나고 와서 좀 자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일 끝나면 자고 일 끝나고 자면 되지 않냐 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이 캐디라는 직업은요, 말이 쉬워서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엄청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이 3부제 운영하시는 캐디님들은요 대단하신 거예요. 시즌 때 이제 올투를 나가면 캐디가 좀 부족한 골프장들은 진짜 올투 그냥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올투 가는 거고, 근데 야간 있는 골프장들은 어때요? 자, 새벽 4시에 출근했어. 밥 먹어. 일해. 1부 아침에 끝났어. 한 10시 반에서 11시. 그럼 또 일 나가. 그리고 끝나면 또 한 3, 4시, 5시. 한 그쯤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쉬는 타이밍이 없어. 54홀 돌아가는 이 캐디분들은 또 끝나자마자 또 바로 백디방 또 바로 나가. 그럼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 요령이 생기고 아무리 경력자라고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적으로 일이 끝나고 나면 자기한테 몸에 들어오는 데미지가요,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해야 하는 직업 캐디. 우리 캐디들은요 비가 막 와. 비가 막 오는 거야. 그 비가 소나기처럼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막 이렇게 쏟아져요. 쏟아지면 보통 이제 우리 그 일반 사람들은 이 골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비 오는데 공을 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 공 치시는 분들은요 실적으로 그렇게 쳐요. 막 눈이 오나 태풍이 오나 막 공을 막 친다고 그냥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어떤 경우였냐면 태풍이 막 쏟아지는데 공 치면은 그립이 미끌려가지고 막 채에 막 해저들어 빠지고 막 여기저기 막 채 막 날아다니고 막 우산 막 바람에 휘날려가지고 막 날아가고 막 그래. 그런데도 그런 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 골퍼분들은 그냥 이 공 치는 거에 대한 재미가 있는 거야.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참고 고객님들하고 같이 비옷 입고 18홀을 같이 돌아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것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객님들 클럽도 다 닦아가지고 그 백에다가 넣어줘야 되죠. 그 백에다가 이제 클럽 넣어갖고 정리해주고, 그립 다 일일이 종이나 신문지 같은 걸로 다 싸가지고 다 꼽아주고, 백 젖었으면 백 다 닦아주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고객님들 다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또 지금 말로만 들으니까 여러분들 하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것만 하는 일이 그게 다가 아니고 여러분, 비 오는 날에는요 고객님들도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제 끝났어. 그럼 이제 빨리 들어가서 샤워하고 싶잖아. 샤워하고 막 빨리 막 어떻게 몸도 녹이고 싶고 추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놓고 가는 물건들도 많고, 막 코스에다가 뭐 전자담배 막 이런 것도 어떻게 떨궈가지고 막 그거 찾아야 된다고 막 전화 오고 무전 오고 막 그래. 엄청 이 비 오는 날엔 정신이 없다고.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의 진짜 우리 근무하는 환경이 엄청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어떤 골프장이냐면 비가 엄청 많이 오는데 누가 봐도 공을 칠 수가 없는 상황이야. 그런데도 골프장에서 그 정산을 안 해줘요. 홀별 정산이라고 해가지고 그 딱 고객님들이 그 친 홀 딱 거기까지만 이렇게 정산을 해가지고 계산해주는 골프장들이 있는데, 어떤 이제 일부 또 골프장은 그런 게 없어. 무조건 고객님들이 중간에 들어갈 거면 그냥 그 18홀 라운딩 빙을 다 내고 그냥 들어가던가 아니면 다 치고 들어오던가 해야 돼. 그럼 이제 그런 골프장에 있으신 캐디님들은 죽는 고통이에요, 고통. 신발 다 젖죠, 양말 젖죠, 비옷 입어도 옷 안에 막 빗물 이렇게 막 질질질질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막 다 젖죠. 이게 엄청 한두 가지 일이 아니에요. 눈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 또 그거 재밌다고 쳐. 골프장에 해저드가 이렇게 얼어 있을 거 아니에요. 눈 오니까, 겨울이니까. 얼어 있는 곳에 맞고 그린에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사람들이 재밌대.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게 무슨 재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고객님들은 또 그게 재밌다고 또 그 치시는 고객님들이 있어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골프장에 진짜 허벅지까지 이렇게 눈이 이렇게 쌓일 정도로 오는 골프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골프장에서 일하시는 캐디님들은 그냥 눈사람이야. 그냥 알래스카에 가가지고 살아도 될 정도야. 허벅지까지 눈이 차니까 고객들이 딱 공을 치잖아요. 공 놓고 치는 것도 칠 수가 없어요. 앞에 눈은 다 이렇게 완전 진짜 5cm, 10cm 막 이렇게 쌓여 있는데 쳐가지고 눈 속에 딱 박히죠. 하얀 볼 만약에 치잖아요. 고객님들이 공 못 찾아요. 우리 캐디분들도 일을 하면서 아무리 눈이 좋다고 해도 볼 그 색깔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하얀 볼로 치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그 얼음 조각이랑 볼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놓고 고객들 그래. 어이! 언니! 내 볼 어디 떨어졌어? 자기네들 못 찾는데 그럼 우리도 못 찾지. 우리 사람인데 우리 뭐 볼 찾는 뭐 어디 로봇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우리 캐디로서 일하는 데 있어서 근무 환경이 엄청 안 좋은 거예요. 뭐 안 그러는 골프장들도 있는데 그런 골프장들이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고, 이 눈 오는 날에는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제 우리 캐디분들이 또 제설 작업도 해요. 그럼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아니 눈이 오는데 우리 캐디 하는 일이 눈 치우는 뭐 이런 노가다꾼도 아니고 왜 눈까지 치워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골프장은 최대한 인건비를 안 쓰려고 하는 게 골프장이고 최대한으로 돈을 적게 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게 그 원래 기업의 기본 윤리예요. 캐디분들, 우리 그 캐디분들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캐디가 10명, 20명 있는 게 아니라 한 골프장당 거의 막 5, 60명 최소, 많게는 뭐 90명, 100명, 150명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캐디들 많은 골프장들은요 제설 작업 시키지도 않아요. 캐디 많은데 이유는 그 골프장의 복지가 그만큼 좋다는 거니까 캐디 쓸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그 외주업체 쓰면 되는데. 이렇게 눈 오는 날에는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디라는 직업을 그냥 다만 돈만 보고 시작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오늘 눈도 오고 막 산속에 이 광경이 엄청 이쁘네, 멋있네, 공치로 잘 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멘탈이 안 흔들릴 자신이 있으면 캐디 하셔도 돼요. 우리 캐디라는 거는 눈이 오던 비가 오던 우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겨도 근무 중에 조퇴불가. 이제 보통 사회에서 여러분 사무실에 출근을 하면 몸이 아파, 조퇴를 하겠대. 그럼 조퇴를 한다 그러면 그냥 조퇴 쓰고 집에 가면 되잖아, 그죠? 이제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이 골프장에는요 춘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자기 번호라는 게 있는데 그 번호 배치가 돼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자기가 일을 나가야 되는데 내가 만약에 조퇴를 해서 빠지면은 하나가 빵꾸가 나는 거야. 그럼 그 하나가 빵꾸 나면 다른 캐디분들이 나가긴 나가겠죠. 나가긴 나가는데 만약에 캐디가 부족하면 그 딱 투근모 나갈 수 있는 뭔가 그런 이렇게 이미 골프장에서 스케줄이 딱딱 만들어졌는데 하나가 빵꾸 나서 그럼 한 팀은 어떻게 셀프를 돌리든 뭐 당번을 쓰든 누가 나가든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여러 요소들 때문에 딱 출근해서 조퇴한다 그러면요 조퇴를 못해요. 조퇴하는 순간 벌당을 받아야 돼. 할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제지가 가해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라운딩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어. 그냥 우연찮게 핸드폰을 본 거야. 핸드폰 딱 봤는데 집에 뭐 누가 돌아가셨다거나 아니면 집에 누가 갑자기 엄청 급한 일이 생겨서 가봐야 돼. 그러면은 우리 캐디분들은요 못 가요. 할 수는 있는데 대부분 골프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아니 뭐 캐디가 그러면 그냥 진짜 뭐 호구야? 뭐 바보야?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무직하고 사회에서 있는 그런 회사의 사무실 외적으로 했던 일들하고는 달라요. 많이 세계가. 좀 세계관이 좀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고객들의 사고 책임. 우리 캐디분들은 근무 도중에 이제 고객들의 사고를 이제 가장 많이 겪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책임에 대한 대부분은 캐디가 거의 한 70-80% 이상 책임을 물게 돼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사례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고객들이 공을 딱 이렇게 딱 쳤어. 누군가가 맞았단 말이야, 공을. 옆홀에서 날라왔든 여기 어깨를 맞든 뭐 머리를 맞든 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캐디한테 있어요. 한 가지 그냥 이 사례가 뭐냐면 공을 고객이 퍼블릭 골프장에서 공을 딱 쳤어요.
쳤는데 고객님 여기 딱 머리에 이렇게 딱 맞은 거야. 그 고객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졌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마냐 하면서 이제 경기과도 오고 뭐 캐디한테 뭐 이제 물어볼 거 다 물어보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캐디가 공을 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타구 사고에 대한 안전 멘트를 안 한 캐디의 잘못이 있다. 그러니까 공을 친 거는 고객이지만 결론적으로 그 고객들을 책임지고 라운딩을 맞춰야 할 캐디가 사전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떠한 사전 조치가 없었다라는 거지. 이제 캐디가 그거에 대해서 그 물었던 돈이 1,20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공 맞은 고객은 이미 지금 약간 좀 그 정신이 이미 없는 상태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판결이 떨어졌어요. 뉴스에서 막 자꾸 이슈가 되고 자꾸 뭔가 여론이 막 자꾸 일어나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요즘에는 산재보험도 이제 생겨나면서 가입이 되죠. 좀 이것도 절차가 복잡해요. 산재보험도 그렇고 카트보험, 캐디보험 이거 전부 다 보면은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확실히 캐디가 좀 보장받을 수 있는데 카트보험이라든지 캐디보험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이제 골프장 측에서 보상을 해주거나 책임을 져주거나 하는 경우는 이제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는 골프장 측에서도 고객 편에 서서 캐디한테 책임을 물거나 이제 벌당을 주거나 각종 제재를 줘요. 골프장에서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근무 도중 각종 부상으로 인한 책임. 이 경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제 옛날에 한 가지 사례로 이제 그 뉴스에서 고객님이 스윙을 딱 했는데 그 캐디 이게 코에 딱 맞은 거야. 그래갖고 코뼈가 부러지고 코에 피가 줄줄 흘러요. 그 캐디분이 18홀을 다 마쳤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고객들이 괜찮냐고 하긴 했는데 18홀을 또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한 이제 그런 고객의 보상이나 이제 골프장 측의 보상은 일체 없었는데 법원의 판결은 뭐였냐면 고객의 잘못은 인정은 되나 캐디의 부주의 역시 잘못이 있다라고 성립이 되어 법원은 6대4 고객의 승소로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디라는 직업이 좀 엄청 열악한 거죠. 고수익인 만큼 이제 그에 따른 책임도 엄청 크고요. 그러니까 이 캐디라는 직업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카트 사고. 우리 그 캐디분들의 이제 밥그릇이라고 하죠. 골프장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또 자주 일어나는 게 이제 카트 사고인데 이 카트 사고 같은 경우는 캐디가 이제 운전하는 도중에 고객이 이제 올바른 자세로 딱 이렇게 앉고 있지 않거나 이제 운행 중에 일어나서 무엇을 이제 꺼내다가 카트에서 떨어진다든지 골프장 측의 카트 관리 이제 미흡으로 인해서 카트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카트가 해저드에 빠진다든지 뭐 카트 운행 중에 떨어져서 고객이 뇌진탕이 온다든지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 카트 상태가 좀 뭐하더라도 일단 타갖고 나가서 일단 일해라 이런 식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나갔다가 이제 그래서 사고 나는 거야. 그런데도 문제는 누구다? 캐디다. 캐디 쪽의 책임으로 몰려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꼬불꼬불한데 이런 골프장에 있는 신입 캐디분들은요 카트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그냥 고객들이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고객들도 조심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도 카트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책임은 대부분 누구한테 있다? 캐디한테 있다. 감정노동.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저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제각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감정노동이 뭐냐면 고객님들이 캐디한테 말을 함부로 하거나 행동들이나 이런 거를 보면요 좀 선 넘었다라고 생각 들 정도의 상황들이 좀 많이 생기거든요. 여성 캐디분이 이렇게 운전하면서 별난 별 방법으로 성희롱하는 방법도 있고 캐디분의 기분을 생각을 안 하고 말을 틱틱틱 던지면서 막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솔직히 그런 말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버텨지나요? 이 성희롱 같은 경우에는 골프장 측의 관계자 가족이 여성 캐디분의 이제 그 몰카를 찍어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이슈가 된 적도 있었고요. 캐디를 이렇게 하인 부리듯이 막 진짜 자기 그 종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정말 우리 캐디분들이 일하는 환경이나 열악한 조건이라든지 또 이런 우리 감정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 안 좋게 좀 부정적인 요소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지만 이게 사실이에요. 이 캐디라는 직업이 돈 많이 번다고 좋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지 말고 그거에 따른 근무 환경이나 조건 이제 이 캐디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여러분도 이런 것까지도 따져보고 캐디를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런 정말 여러가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아직까지도 캐디를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상한 놈인데 그만큼 이제 저한테는 이 캐디라는 직업이 맞고 또 이제 최대한으로 이제 사고라든지 이런 게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요령들도 생기니까 항상 확신은 안 하지만 항상 조심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뭐 그러니까 저한테는 캐디가 맞으니까 캐디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자, 오늘도 일하고 계신 전국의 캐디분들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